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조직 스토킹 감시 주요 전략이라고 제가 또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저번 파일과 다르게 저번에 뭐였지? 그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뤘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죠. 네, 좀 부족해요. 어쨌든 보시면 여기 흐름 방해라고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전 파일에도 제가 언급을 했을 거예요. 피해자 인생의 흐름을 방해한다. 정상적인 삶의 흐름이 방해를 해요. 조직 스토킹 감시한 애들 주로 쓰는 전략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일단 이런 흐름 방해라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피해자의 정상적인 삶의 흐름을 방해를 한다. 근데 방해가 되면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사람 생각하는 것과 이제 흐름이 좀 달라지거든요. 신경의 흐름이라고 하면 좀 뭐 전문 용어 같은데, 그냥 약간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좀 달라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흐름을 방해를 했으니까 영향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영향을 받으면 원상복구하려고 싸워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싸운다는 말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싸운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약간 헤맨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이제 삶의 정상적인 삶의 흐름이 방해가 되면은 흐름을 방해를 받았으니까 그거 이제 원상복구하려고, 자기 피해자가 원래 있던 흐름의 삶의 흐름을 원상복구하려고 이제 좀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미치거나 자멸을 할 수가 있어요. 효과가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직 스토킹 이제 주요 목적이 음, 목적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일단 삶의 흐름을, 피해자의 정상적인 삶의 흐름을 방해를 하는 게, 그 행위가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이제 그거를 이제 원상복구하려고 피해자는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 싸우는 과정에서 미치거나 자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그 흐름이 방해되는 정도가 이제 세지고 더욱 빈번해지면 더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최원정이 또 있죠. 최원정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얘가 좀 좋은 예시예요. 이제 조지 스토킹 감시 집단이 피해자한테 어, 삶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했는데 나오는 결과물, 이런 최원정, 이런 피해자분이, 최원정도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정확히 의도한 그 효과가 그냥 그대로 나와버렸으니까. 뭐 일단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다루기에는 좀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흐름 방해를 한다. 삶의 흐름 방해를 한다.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피해자는 그걸 원상복구하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미치거나 자멸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치거나 자멸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입력과 출력이랑 제가 이제 제목으로 또 뭘 썼는데, 이건 좀 기네요. 일단은 컴퓨터 입출력과 비슷하고 보다고 이제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이제 컴퓨터는 내가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죠. 뭘 쓰거나 타이핑하거나 뭐 마우스로 움직이거나 제가 원하는 대로 입력하면 출력이 되잖아요. 단순 예를 들자면 인터넷 브라우저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림. 뭐 그런 거. 입출력. 조직 스토킹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조직 스토커들이 피해자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암시를 줘요. 이 암시가 입력이라고 보면 돼요.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암시를 줘요. 그러면 이 암시가 입력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피해자한테 죽으라고 하지 않고, 근데 죽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죽으라고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그런 뉘앙스나 말투, 뭐 분위기, 권위, 약간 이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반복되는 암시적인 메시지를 줌. 반복적으로 얘네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뭘 말하진 않아요. 그냥 암시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뭐 그런 식이에요. 음. 일단 그것만 알아두시고 일단 피암시성이 강한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피암시성은 뭘 뜻하냐면 타인의 암시를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암시를 주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는 암시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수용을 하거나. 근데 이제 피암시성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걸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가해자들이 피해자한테 암시성 있게 피해자한테 이제 암시적으로 뭐 뉘앙스, 말 분위기 뭐 이런 권위를 사용해서 죽으라고 해요. 자살하라고. 그러면 그걸 피암시성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진짜 자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을 보면은 설리를 예를 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설리 페르소나라는 편을 봤는데 설리가 이제 약간 그걸 당했어요. 제가 딱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 스토킹을 잘 캐치할 수 있는 이제 단련된 사람이 보면은 딱 보입니다. 이런 얘네들이 조직 스토킹이 쓰는 이 암시 방법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입출력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컴퓨터로 보자면. 그러니까 암시를 주고 출력을 하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암시를 주고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피암시성이 강한 사람 설리 같은 애는 진짜 제가 보면은 피암시성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뭐 피해자분들도 뭐 인터넷에 찾아서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일단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또 피암시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끔 사람이 이제 기분에 따라 뭐 상황에 따라 뭐 어떤 상태에 따라 좀 피암시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게. 예, 이 가해하는 애들이 암시를 하는 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뭐 꼭 자살하라는 암시가 아니고도 뭐 다른 암시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기도 많이 해서 그냥 걔네들 속이고 이제 뭐 중요한 때는 뭐 이제 안 당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데 만약에 피암시성이 본인이 강하시다 그러면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 이제 설리는 그 피암시성이 좀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겉보기에는 이제 미디어 이런 거 보면은 겉보기에는 악플에 시달려서 자살한 걸로 보여요, 설리가. 근데 이제 조직 스토킹을 몇십 년간 당해본 저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제가 그걸 보고 딱 알았어요. 이 페르소나라는 설리편을 보고 완전히 그냥 바로 캐치를 했습니다. 아, 설리가 조직 스토킹을 많이 오랜 기간 당해왔구나. 피암시성이 되게 강한 상태에 있구나. 그러니까 꼭 설리가 그런 경향이 아니더라도 조직 스토킹 하는 애들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결국에 나중에 피암시성이 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네들이 이제 피해자들을 조종하려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일단 저는 이제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당하진 않아요. 그냥 뭐 당해봤자 이제 되게 제가 일부러 당하는 거겠죠. 뭘 하기 위해서. 예, 역으로 저는 뭐 역으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지 스토킹을 잘 캐치할 수 있던 다른 사람이 보면 설리에게 질문한 PD가 자살하는 말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게 보임. 이게 보인다. 이 설리편 한번 보시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캐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캐치가 되실 겁니다. 저 같은 피해자분들은
그리고 조금 더 일상적인 예를 들자면 TV 광고에서 이제 광고하는 사람이 시청자들한테 12살 아이들 대하듯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광고를 하면 12살 아이 대하듯 그렇죠. 시청자들한테. 그러면 시청자 쉽게 암시에 영향을 받아서 이 암시가 지금 12살 아이 대하듯 말을 하잖아요. 광고하는 사람이. 그러면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12살 아이처럼 비판 없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그 광고 물품을 살 가능성이 커짐. 이런 게 암시 그런 전략입니다. 얘네들의 조지 스토킹의.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 그러니까 의도하는 암시의 의도가 있어요. 피해자한테 상대방이나 혹은 피해자한테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유발하기 위해 약간 그런 전략이에요. 이건 되게 흔히 쓰는 전략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근데 이제 입추, 입력과 출력 이 전략을 흐름 방해하는데 자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적으로 하는 건 흐름 방해, 피해자의 삶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입출력이라는 전략을 써서 이런 흐름 방해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이 또 있는데, 일단 주적으로는 이래요. 주적으로는 이렇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피해자한테 암시를 주면서 입출력 전략을 자주 씁니다. 글쓰이는 저는, 저예요. 글쓰이는 이 전략을 오랜 기간 알고 있어서, 이 문서는 제가 또 그 아래 설명란에 또 걸어둘게요.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거기에 전에 영상 제가 올렸던 그 조직 스토킹 감시의 방법도 같이 있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셔도 되고, 일단 이 전략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걸 오랜 기간 알고 있어서 역용을 많이 해왔고요. 이 전략의 반응들은 피해자마다 다르겠지만 반응들은 다 다를 거예요. 피해자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역용을 잘하면 유용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 전략을 알고 가해자들이 이런 걸 쓴다. 그걸 알고 이제 제가 마음대로 이거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저만의 전략을 또 짜겠죠. 넘어가 주는 척을 한다.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전략을 짠다. 얘네들을 역 역이용해서 가해야 할 그런 전략을 짜려면 뭐 넘어가셔도 되고 뭐 그건 개인의 자유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시는 거고 일단 이것만 이 전략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셔도 상당히 유용할 거예요. 하지만 단순 역용이 아닌 피해자의 일상적인 생활은 연기, 입출력이 어느 정도 통한다는 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죠. 저처럼. 동시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합쳐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근데 좀 너무 큰 틀에서 제가 말하는 건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일단 지금 전략이 입력과 출력이니까 이것만 잘 좀 아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입출력 암시에 관해서는 이제 연애할 때 밀당을 잘 조절하는 것처럼 하면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걸 당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면 알면서 그냥 뭐 어쩔 때는 당해주고 어쩔 때는 안 당해주고 하면서 밀당하는 것도 좋아요. 예. 어차피 주 목적은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니까. 예. 가해자들을 이제 헷갈리게 해야 돼요. 연기를 하는 이유가 가해자를 헷갈리게 하려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가능성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암시의 전략을 쓰면서 이걸 가능성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설리는 다시 예를 들어보면은 설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PD가 설리한테 자살하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는 걸 설리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자살을 했겠죠. 근데 이제 어, 가해자들은 이제 이걸 가능성으로 본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설리는 알면서도 당한 거예요. 알면서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암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암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피암시성이 설리는 그 당시에 좀 강해 보였어. 그 당시에 좀 강해서 이거에 걸려든 거예요. 얘네들이 자살하는 암시에 걸려든 겁니다. 음. 근데 이 가해자들은 가능성 기반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가능성 기반이 뭐냐면 가해자들이 만약에 피해자에게 암시를 했다. 뭐 몇 개를 했다. 그러면 10개 중에 5개 할 수도 있고 10개 중에 3개 할 수도 3개 넘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능성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부 다 걸려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 기반으로 전제하에 한다는 거는 이제 피해자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알고 있어야 좋다. 이 암시하는 전략을. 이러면 감시한 애들은 피해자에 대한 어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피해자가 연기를 하면 피해자에 대한 얘네들이 정확한 정보를 이제 를 갖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진짜 알고 이걸 속아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모르면서 진짜 속아 넘어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얘네들은 데이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24시간 감시하기 때문에 다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얘가 어디 가는지, 뭐 어떤 은행 가는지, 뭐 먹는지 오늘 해서 무슨 샴푸 쓰는지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이런 걸 다 데이터 수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해놔요. 그리고 요즘 AI가 발달해서 얘네들 아마 AI 나오기 전에부터 기술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일단 그 전부터 수집을 해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해요. 뭐 누구랑 만나는지 뭐 이런 거는 당연히고 말투 뭐 이런 것까지 다 수집을 해가지고 AI에 저장을 해놔요. 컴퓨터에. 그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뭐 또 만들겠죠. 이건 제 생각인데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제 이 한 피해자의 예측 가능한 뭐 행동이나 말투 뭐 이런 것도 다 계산해낼 수 있겠죠. 컴퓨터가. 예, 컴퓨터 도움으로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연기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연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해자의 삶에서 뭐든지 어떤 선택이나 말투나 뭐 어떤 그냥 뭐든지 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얘네들이 다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염두에 두고 좀 틀린 선택들을 하거나 뭐 좀 틀린 행동들을 하거나 뭐 그런 걸 좀 가끔가다 해주거나 아니면 자주 해주거나 그러셔야 돼요. 예. 아니면 그냥 전부 다 가짜로 하거나.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피해자에서 알지만 이런 식으로 얘네 가해자들을 이렇게 신경 쓰는 게 힘들긴 해요. 왜냐면 자기 인생도 있는데 지금 피해자 입장에선 자기 삶이 망가지고 삶이 뺏기고 내 삶을 못 사는 거잖아요. 제가 잘 알아요. 당해봐서. 얘가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원했던 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아서 저는 고등학교 때 다 이뤘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얘네들한테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제 삶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잘 알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사람이 원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세속적일 거란 말이에요. 예, 절대 이제 피해자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세속적이에요. 자기 삶이 삶 자체가 세속적이잖아요. 전부 다 이제 다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중요해요. 당연히 한 사람의 삶은 되게 중요한 거고, 존중받아야 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은. 하지만 이제 얘네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얘네들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정부가 이걸 다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얘네 이제 아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많이 고용할 거예요. 저희를 감시하려고. 이제 컴퓨터 잘하는 애들을 뽑겠죠. 감시를 주로 하는 애들은.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저희가 밖에 나갔을 때 그 현장에 있는 가해자들을 고용하는지 아니면 고용하는 애들이 또 따로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를 주적으로 감시하고 컴퓨터 해킹하고 핸드폰 해킹하는 거, 이런 건 이 프로그래머들, 예, 컴퓨터 해킹범들이 다 합니다. 다 하는 거고, 어, 어쨌든 지금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일단 이 연기를 많이 해두면은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나중에 저는 좀 답답해서 얘네들한테 알려주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해줘도 몰라요. 네, 제가 연기를 많이 해서 진짜 저는 제 인생을 안 살고 얘네들 속이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연기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직접적으로든 감접적으로든 말을 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뇌가 된 거죠. 예, 한마디로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거짓 정보로 세뇌가 됐어요. 이건 제가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얘네도 세뇌가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되게 장기간으로 해야 돼요. 뭐 몇 달, 몇 년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최소 10년 이상은 좀 해야 된다. 왜냐면 사람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걸 좀 했거든요. 사람이 자기 삶을 살면서 이런 거 하기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이 보기에도 고등학생 때부터 가짜로 자기 삶을 산다? 제 생각에도 일반 사람이 보기엔 말이 안 됩니다. 일반 사람이 보기엔. 근데 이제 뭐 일찍, 저는 일찍 이제 얘네들을 이제 의식을 했으니까 확실히 알고, 얘네들이 고등학교 때 확실히 저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예, 너무 대놓고 해가지고 제가 금방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사람마다 또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이제 생각하시는 것도 다르고 뭐 행동하시는 것도 다르고 뭐 다 다르실 테니까, 이제 저는 제 기준으로 이제 제가 겪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예. 그 연기를 할 때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암시 줄 때 중요한 것일 때는 정신 차리고 피암시성을 버려야 됨. 이건 이제 연기를 하실 때, 예. 연기를 안 하셔도 돼요. 예, 저는 그랬다 이거죠. 저는 그랬고, 이걸 보시는 다른 피해자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예, 저는 그랬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출력 전략이 있다. 이 흐름 방해하는 전략이 있다. 뭐 이런 전략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이 조직 스토킹 아니면 뭐 그림자 정보, 이제 뒤에서 다 조종하는 애들 있거든요. 돈 많은 애들, 돈 진짜 많은 애들 있어요. 로스차일드 아시죠? 예, 그런 애들, 그런 이제 애들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세상을 어떻게 조종하나, 그런 책인데, 이 책 이름이 비루 먹은 말을 봐라의 조용한 전쟁 챕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인데, 아무런 폭발음도 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주지 않으며 누구의 일상생활도 뚜렷하게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확실한 육체적 정신적 파괴를 일으키며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확실하게 간섭한다. 이게 좀 많이 들어온 말 같지 않나요? 예, 최소 피해자들이라면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조용한 전쟁이란 이제 챕터에서 말을 써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 정보 애들이 이런 짓거리를 이제 피해자들한테 한다. 개개인한테, 불특정 개개인한테. 그러니까 랜덤해요. 꼭 어떤 이유에서 피해자가 되진 않을 거예요. 랜덤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들 목적을 달성했다. 목적이 미치거나 자멸, 그죠?
흐름 방해에서 미치거나 자멸을 하게 할 거예요. 얘네들이 피해자를. 만약에 자기들 목적을 달성했다, 그럼 다른 피해자를 또 수색하겠죠.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생각이지만 제가 유튜브 이 조지 스토킹 유튜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저는 다른 피해자를 원치 않아요. 절대 원치 않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나타난다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일단 저는 이제 좀 많이 알리고 싶고, 그냥 지금 있는 피해자들도 좀 이런 걸 보시고 뭐 공감도 하시면 좋고. 왜냐면 저희는 이제 피해자들끼리는 아시겠지만 누구한테 뭐 공감할 수도 없고, 피해자들끼리 외에는 공감할 사람들도 없고 말할 사람들도 없고, 말해봤자 뭐 또 위장 피해자 가해자들이 해가지고 뭐 정신병원 가라 뭐 이런 소리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진짜로 그냥 일반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와서 그냥 너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소리 하거나 뭐 그렇게 뻔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게 너무 좀 명백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이후에 다룰 건데, 지금 좀 이후에 다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명백하지가 않아요. 좀 애매하게 하잖아요, 가해를.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렇죠, 누구한테 말하기가. 뭐 어쨌든 피해자분들은 이걸 많이 공감하시리라고 봐요. 혹시 이 비루 먹은 말을 봐라, 조용한 전쟁, 조용한 전쟁뿐만 아니라 뭐 비루 먹은 말을 봐라 책에 뭐 다른 챕터도 많으니까 좀 보셔도 되고, 안 보신 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확실한 가해, 확실한 육체적 정신적 가해를,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 확실한 가해는 식별할 줄 아는 훈련된 관찰자, 그리고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모든 것이 명백할 뿐이다. 저는 진짜 이게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리 페르소나 편을 보듯이, 페르소나 편을 보고 얘 조지 스토킹 당하고 지금 입출력 그 전력 당하고 있구나, 암시 당하고 있구나, 자살하고 딱 봤듯이, 이제 피해도 저처럼 오래 당하다 보면은 이게 훈련되고 진짜 되게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몇 년, 뭐 2, 3년 이런 된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뭐 아실 수도 있겠죠.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하고, 아직은, 그때는 5년 미만은 좀 정보가 아직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아실 수도 있는데 정보가 좀 부족하니까 이런 게 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피해자에겐 너무 명백하게 보이긴 해요. 명백하게 보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이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뭐 이거예요. 내가 이걸 그러니까 명확하게 피해를 주진 않아요. 그죠? 신체적, 정신적으로 명확하게 누가 봐도 명확하게 피해는 주지 않는데, 단지 피해자들한테만, 피해자 본인들한테만 너무 명확하게 피해가 오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겪고 하는 것들을 썼어요. 가해자들의 분명, 명확, 그리고 아니면 확신한 움직임 유도.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은 가해에 대해 모른 척 연기를 해서라도 가해자들의 분명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가해자들이 낚이면 그때 또 피해자는 분명한 역가해나 분명하지 않은 역가해로 선택지가 열린다는 거죠. 제가 일단 분명하고 분명하지 않은 가해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 아래 보시면, 분명한 가해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 선에서 하는 분명한 가해예요. 예, 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선에서. 이건 가해자들도 쓰는 수법이기 때문에 제가 저도 이제 얘네들한테 배워서 역으로 쓰는 거라서. 왜냐면 저도 피해자니까 저도 뭐 어쩔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그냥 얘네들이 하는 거 따라하자. 예, 그냥 저는 좀 배웠습니다,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미치고 어떻게 하면 자멸을 하는지 저는 배웠어요, 얘네들한테. 제가 쟤네들이 뭘 하면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피해자분들도 맨날 당해봐서 아시겠지만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뭘 하는지. 예. 어쨌든 분명한 가해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 선에서 하는 분명한 가해다. 이제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어깨빵을 한다던가, 지나가면서 욕을 한다던가, 이제 뭐 대놓고 또 욕은 안 하겠죠. 그냥 뭐 대놓고 하긴 하는데 대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분명한 가해는 일단 형사처벌 받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중요하고, 가해자를 향해 손가락 욕을 날린다든가 등등. 그럼 피해자가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음. 이건 피해자가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해자들이 하는 짓거리 똑같이 해서, 똑같이 카피해서 페이스트, 똑같은 짓거리 하면 되죠. 이제 현장에 있는 가해자한테 하는 거죠. 저희는 뒤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저희 컴퓨터 해킹하고 핸드폰 해킹하는 새끼들한테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앉아서 그냥 지금 뭘 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일반 시민들을 가해자로 고용을 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현장에 있는 가해자들한테 저희가 뭘 할 수는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들은 이 현장에 있는 가해자들한테 자비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가해를 하고 있잖아요, 피해자한테. 그러니까 저희들이 괜히 그것 때문에 뭐 마음이 약해지고, 아니면 뭐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이성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가해, 이거는 일상적인 생활로 위장한 가해예요. 이제 분명한 가해는 형사처벌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데 형사처벌 받을 수 없는 선에서 하는 거고, 좀 분명하죠. 그리고 가해가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가해는 일상적인 생활로 위장한 가해고, 이제 실수인 척 한다던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가해자를 도발할 수 있는 블러핑이 있는 움직임, 제스처, 말투 등등, 뭐 이런 거 일상생활로 가장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명하지 않은 가해는. 그리고 가해자들이 자주 하는 째려보기나, 그리고 뭐 도로에서 운전하시다가 저기 크락션을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일상적인 거니까 그것도 분명하지 않은 가해예요. 그리고 가해자들이 자주 하는 째려보기나 이런 식의 행동도 포함이 되고, 분명하지 않은 가해는 다 당해보셔서 아시죠? 예.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창의적으로 자가개발해도 좋고요. 분명하지 않은 가해는 일상적인 거니까 어떤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일단 가해자들을 도발할 수 있는, 예. 도발할 수 있는 가해는 어떤 거든 다 개발하셔도 좋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가해는 일상적인 선에서. 도로에서 교통사고 유발도 가능. 근데 저를 빼고, 근데 피해자를 빼고 다른 사람이나 가해자들끼리라고 제가 썼는데,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 이제 피해자 스스로를 희생해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셔도 되고. 근데 뭐 보통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저는 사고에 이제 포함되고 싶지가 않다, 예,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예. 저는 이제 가해를, 이제 가해자한테 역가해를 할 때 좀 저를 희생해야 되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완전 속이고 가해를 확실하게 하려면, 역가해를 확실하게 하려면 이제 저를 희생해서라도 얘네들을 속이고 이제 역가해를 해야겠다, 뭐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뭐 꼭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조지 스토킹 전략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그냥. 근데 제가 역가해 하는 것도 보통 가해자들이 피해자한테 쓰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예, 된다 이 말이죠. 예. 피해자가 역으로 일상적이고 분명하지 않게 가해자 무리에게 피해를 최대한 줘야 됨. 이건 제 생각이고요.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걸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게, 이걸 보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그냥 알고만 있으셔도 된다. 아주 가끔 가다
분명하게 피해를 주면 효과가 좋은 이런 방식은 가해자들도 자주 사용함. 그러니까 피해자가 분명하지 않게 가해자 무리에게 피해를 최대한 준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평소 하려고 하거든요. 분명하지 않게.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분명하게 피해를 줘요. 그러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얘네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예. 뭐 얘네들이 저한테도 쓰고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쓰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똑같은 사람인데. 왜냐면 이 분명하지 않은 피해는 좀 타격감이 약해요. 그래서 반응이 좀 이끌어내기가 힘든데 가끔가다 분명하게 피해를 주잖아요. 분명한 피해는 좀 타격감이 강하니까 좀 더 반응이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해자들이 분명한 가해를 할 때 역가해로 형사처벌 쪽으로 유도하면 가장 좋은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건데 이것도 가해자들이 분명한 가해를 할 때 빈틈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역가해로 저도 분명하게 역가해를 해요. 그럼 얘네들이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뭐 분명하게 저한테 욕을 했다. 그럼 저도 분명하게 욕을 한다. 그럼 얘네들이 빈틈이 보여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을 이제 제가 말하는 가해자들은 현장 가해자들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저번에 뭐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얘네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빤히 쳐다보니까 제가 그때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작은 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가락 욕을 날렸어요. 손가락 욕을 날리고 차를 운전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얘가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날렸죠. 그래 계속 날리고 갔는데 제가 신호에 멈췄어요. 멈췄는데 얘가 따라와서 저한테 욕을 하면서 뭐 저한테 손가락 욕했지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저를 막 때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유도한 게 얘가 나를 때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했는데 저는 이제 형사처벌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얘가 때리진 않더라고요. 때리진 않아요. 저는 제가 얘네들한테 이제 역가해를 하면서 형사처벌적으로 유도하려던 게 이게 가장 근접한 상황이 있어요. 저한테는. 다른 거는 쉽게 안 넘어요. 그 이후로 더 쉽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눈치를 챘는지. 여기 썼죠. 하지만 쉽게 넘어오지 않음. 글쓴이도 여러 번 해왔고 지금도 기회를 보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음. 왜냐면 이 가해자들을 형사처벌적으로 유도하면 좋은 이유가 이렇게 하면 빈틈이 많이 생기거든요. 조직 스토킹 자체가 빈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 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끔 유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티 안 나게 대놓고 유도하면은 그건 또 걸려요. 그 뭐 유발자라고 구타 유발자라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놓고 하면은 또 이제 안 좋으니까 피해자 상황에서는 좀 드러나지 않게 이제 CCTV나 뭐 이런 거 없는 데서 아니면 CCTV 사각 지역에서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CCTV가 있더라도 카메라가 있더라도 티나지 않게 하면 제일 좋죠. 예. 근데 잘 안 남아요. 너무 좀 철저한 것 같더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그 현장 가해자들 교육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비하인드는 저희들이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 추측입니다. 가해자들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착각할 만큼까지만 연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피해자는 가해자들 움직임들을 다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 경험상으론 저는 제가 이제 캐치를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해자들이 뭘 하는지 다 대부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다음 날에 뭘 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좀 단편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늘 뭐 하면 내일 오늘 한 거를 대해서 뭘 해요. 그렇게 시야가 좁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못 보고 그냥 오늘 한 거를 오늘 한 거에 대해서 내일 바로 그거에 대해서 뭘 한다. 그러니까 뭘 한다는 게 이제 피해자들은 다 아시겠죠? 그 약간 만약에 오늘 피해자가 음, 뭐 어떤 손가락 움직임을 했다 집에서 그리고 내일 밖에 나가면 그걸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안 보고 그냥 오늘 내일 하는 애들이에요. 네. 하는 짓거리가 그래요. 그래서 좀 그건 또 이제 피해자들이 어, 역용할 수가 있다. 왜냐면 그냥 얘네들은 단편적이니까 그냥 오늘 뭐 하면 얘네들 이거 하겠다 예상하면 그대로 해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뭘 한다는 거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냥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읽히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또 전혀 모릅니다. 네, 그것도 좀 얘네들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하는 것만 철저하지 뭐 피해자들 생각을 읽고 뭐 그런 거 뭐 철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읽는 척만 하는 거예요. 어떤 피해자분들이 이제 좀 뭐 자기 생각을 읽는다거나 뭐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생각을 전혀 못 읽거든요. 제가 아무리 테스트를 해도 생각을 전혀 못 읽어요. 그냥 읽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피해자를 24시간 감시하니까 데이터도 다 수집이 되고 금방금방 피해자가 뭘 말함과 동시에 어떤 말을 했다 수집이 되니까 뭘 들었다 뭐 이런 거 다 수집이 되죠. 그리고 얘네들이 일부러 뭘 듣게끔 그걸 우연으로 가장해서 듣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피해자가 그거에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암시를 주면 돼요. 아, 난 너 생각 알고 있다. 들은 거를 생각한 거를 똑같이 그거에 대해 관련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티나게 피해자 알게끔 가해자들이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아 얘네들 내 생각을 읽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다 테스트 해봤는데 생각을 몰라요. 예, 그런 기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몰라요. 오히려 저는 얘네들이 뭘 할지 전부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생각을 전혀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안다고 계속 어 뭐 암시를 주거나 그런 척을 할 거예요. 아는 척을. 예. 아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주의사항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큰 움직임 유도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역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해자들이 이제 분명한 이제 가해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분명한 가해를 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가해를 해요. 피해자한테. 그러면 피해자가 큰 움직임을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커질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 막 경찰차를 막 옆에 지나가게 한다 여러 번.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피해자분은 그거에 대해 막 욕을 하고 경찰차한테 막 욕을 하고 막 지나가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봤듯이 흐름 방해를 하잖아요, 얘네들이. 저것도 다 흐름 방해에, 그러니까 가해를 하는 게 흐름 방해하는 행위다 자체가 흐름 방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 이 효과가 미치거나 자멸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최원종이 그랬듯이 최원종이 큰 반응을 했죠. 사람을 죽였어요. 밖에 나가서 칼 들고 차로 치고. 근데 이제 그 큰 움직임, 큰 반응 유도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명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가해를 하면은 이걸 유도한다고 보면 돼요.
큰 움직임.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이제 역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 현장 가해자들한테 역으로 역가해를, 분명하지 않은 가해를 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위장해서, 이거 중요해요. 일상적인 생활을 위장을 무조건 해야 돼요. 대부분의 가해는 그래야 되고, 분명한 가해는 가끔씩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 분명한 가해도 가해자들이 내가 이런 정보를 뭐 이걸 보시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일단은 분명한 가해는 가끔씩 하는 게 좋아요.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 이 반복적으로 하면은 분명한 가해는 좀 걸릴 확률이 높아요. 형사처벌까지 갈 확률이 높아요. 분명한 가해는 이제 상습범이라고 아시죠? 예, 상습을 안 걸리려면 좀 하지 말아야 돼요. 가끔만 해야 되고, 그냥 분명하지 않은 가해는 상습적으로 해도 돼요. 일상적이니까. 일상적으로 위장한 거니까 상습적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예, 매일매일 해야 돼요. 분명하지 않은 가해는. 좀 피곤하시면 쉬어도 되시고, 그냥 아예 안 하고 싶다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이런 걸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전략을 얘네들이 쓴다. 그리고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역으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피해자가 역으로 가해하는 전략은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적당한 상황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쓸 때는 그 상황과 조건에 맞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게 좋음. 예, 여기 써있죠. 무분별하게 하면 피해자에게 좋지 않아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얘네들이 뭘 할지 예상하는 거 힘드실 거예요. 근데 대충 예상은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관한 거는 예상할 수 있는데 다음날 뭘 할지. 근데 이제 얘네들이 따로 하는 게 있어요. 독자적으로. 예, 저한테 관련 안 된 건데 갑자기 뭘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예상 좀 하기가 힘든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무분별하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피해자분들도 이런 걸 하시려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시고 좀 계획을 세우시고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예. 혹은 그냥 역가해 안 하고 가해자들이 쓰는 가해 방법을 알고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예. 그냥 알고만 있으셔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막 조직 스토킹 하셨거나 이제 막 인지하셨거나 이제 막 당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분명한 가해 분명하지 않은 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분명하지 않은 가해에 포함되는 게 도로에서 이제 교통사고 유발도 가능, 이걸 제가 썼는데, 예, 제가 해본 거예요. 이것도 그냥 나 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죠. 교통사고 유발 같은 가해는 다른 일반인들한테 좀 위험한 것 같지만, 예, 아마 피해자분들이 이런 걸 고려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걸 했다, 아니면 제가 지금 권유를 한다,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반인들도 잠재 가해자들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피해자들이 다 겪어봤듯이 이제 제 경험상은 제가 만난 새로 만들 친구들이나 새로 사귈, 아니면 뭐 저기 회사 동료나 뭐 아니면 직장 동료 있죠. 그런 사람들도 결국엔 다 매수가 돼요. 결국엔 다 매수가 돼요. 저는 이제 가족까지 매수가 됐기 때문에 최은정 상황이랑 똑같아요. 저는 가족도 매수가 돼서 거의 이 감시한 애들 앞잡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제 가족은 저희 거의 감시한 놈들 앞잡이처럼 행동을 해요. 그냥. 어쨌든 이제 저희가 어딜 가든 일반인들인데, 뭐 심지어 식당 같은 데를 자주 가요. 저희가 거길 자주 가는 식당이 됐어요.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자주 가는 식당이 됐다, 어떤 특정 식당이. 그러면 결국에 거기 사장이나 알바나 무조건 매수됩니다. 나중에 무조건 매수돼요. 그리고 가해를 해요, 피해자한테. 그들도 일반인인데 무조건 매수돼서 하잖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일단 피해자분들은 어떨지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어딜 가도 매수가 된다, 자기가 사귀는 사람들이.
어차피 가해자들과 괴롭히는 게 주 목적이니 상관없고, 이제 일반인들 상관없다. 어차피 가해자들 괴롭히는 게 주 목적이니 이제 역가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잠재적 가해자들이 같이 엮이는 건 괜찮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그리고 잠재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들로선 가해자들 역가해하는 목적 달성이 최우선이기 때문. 저희 목적은 피해자들 이제 의식을 생각하는 걸 바꿔야 되실 게, 저희의 목적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해자들을 어떻게 해보는 게 최우선으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1번 영순위로 돼야 된다고 보면 돼요. 가해자들 역가해하는 게 그 목적 달성이 영순위, 최우선이다. 지금 다른 일반인들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저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가 죽는다더라도 설사 가해자들을 상대하려면 감정보단 이성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감정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감정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상황은 항상 바뀔 수 있고, 상황은 항상 바뀌죠.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감정도 바뀌어요. 그러면은 감정은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X표를 치세요. 감정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시고, 상황조차 가해자들이 조작을 가능해요. 다 피해자들 당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 감시 조직 스토킹 자체가 상황을 이 새끼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도로에서 누가 갑자기 운전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 피해자가 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도 얘네들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피해자는 어떻게 돼요? 쫄죠. 무섭잖아요. 그거 감정이에요 그게. 근데 그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은 가해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이제 피해자의 어떤 리액션을 유발을 하려거나 아니면 뭘 유도한다거나 뭐가 됐든 얘네들 의도한 대로 흘러가게 냅두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뭘 암시를 한다거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암시를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얘네들이 다 조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이제 다 매수되고, 현장 가해자들, 그래 그런 애들 현장 가해자들이라고 부를게요 제가. 현장 가해자들을 다 매수하고 피해자 주위에서 상황을 만들잖아요. 걔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충분히.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자전거 타다가 갑자기 아줌마 둘이 갑자기 싸워요. 제가 지나갈 때 화내면서 막 뭐 던지면서, 도로에다가 길거리에다 뭐 던지면서 갑자기 싸워요. 제가 지나갈 때 아주 세게 격렬하게 막 싸워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느낌이 어떻겠어요? 약간 충격 먹고 무섭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충격이 좀 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어서 그걸 그 상황이 뭔지 알고 있어서 그거를 역이용해서 뭘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안 했고, 일단 역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뭘 그냥 같이 갑자기 가서 화내거나 성질내거나 그러면 걔네들도 놀랄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그럴 줄 몰랐는데 놀라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분명한 가해 측에 속하거든요. 그런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끔 하시는 게 좋고, 다만 이런 가해들을 하려면 피해자들 스스로가 가해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감정적이고 그런 일은 못한다라는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제 책 커버와 내용이 다른 거랑 같다는 거죠. 이제 사람은 원래 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 나쁜 생각하고 뭐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다는 거는 이제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들은 다 하잖아요. 누굴 죽이고 뭐 아니면 뭐 누구 시기 질투하고 속으로는 다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체가 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피해자들은 더 정신 차려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성이 먼저
이성을 먼저 둬야 돼요. 감정은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상황은 또 피해자들은 특히 가해자들이 조작도 가능하고 무조건 이성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 이제 이런 가해들을 역가해를 하려면 가해자들이 모르게 당하는 피해자가 감정적이다, 이런 일을 전혀 못한다, 연기를 해야 돼요. 사람이 이성적이어지면 되게 똑똑해지거든요. 감정을 따르지 않고 이성을 따르면 되게 똑똑해져요.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게 꼭 나쁘게 보시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 맞게 보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칼 잡고 최원정처럼 누굴 죽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그런 의도를 갖고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통사고 유발 같은 이런 역가해를 할 때 일반인들 신경 쓰지 말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이성을 따르고, 목적이 뭔지, 목적 달성에 가해자를 역가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정은 또 이제 변하기 때문에 믿지 말고 이 과정에서 누가 죽는다라는 걸 제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유발 같은 역가에는 누가 죽을 수도 있어요. 큰 사고로 나면은.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염두에 두더라도 얘네들 가해하는 새끼들 목적이 피해자를 미치거나 자멸할 수 있게, 자살하거나 미치거나 그냥 완전히 획가닥 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 목적이.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맞는 정신 상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최원정처럼 지금 칼 들고 밖에 나가서 누구 죽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감정 따르지 말고 이성을 따르고, 설사 누가 죽는다더라도 가해자들을 상대를 하려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저희들은 가해자를 상대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감시를 못 벗어나니까. 이 조직 스토킹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못 벗어나니까 그냥 얘네들을 상대를 하려면 감정보다 이성이 먼저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누굴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과정에서 누가 죽을 수도 있어요. 머리를 굴리다 보면 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다 통제하에 놓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좀 변수들도 많고 그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라 이 말이죠. 이런 교통사고 위험한 역가에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되, 감정보단 이성이 먼저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려면 가해자들 먼저 속여야 된다. 누굴 속이려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난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요. 나는 순하고 나는 너희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이제 직접적으로 말을 하거나 뭐 암시를 하거나 상대방한테 나는 너희들한테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가장을 해서, 그런 좋은 사람 가장을 해서 나아가고, 이제 내용물이 이제 다른 거죠. 내용물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성적으로 가해자를 상대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가해든 분명하지 않은 가해든 가해자들이 주로 피해자한테 하는 걸 따라하거나 습득해서 똑같이 해도 됨. 이걸 마지막으로, 영상은 다 할 건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어떤 역가해든 가해자들이 주로 피해자한테 하는 걸 이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이제 피해자가 된 지 얼마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좀 습득을 좀 많이 하세요. 얘네들이 관찰을 많이 하세요. 이 가해자들이 어떻게 너를 가해하는가, 분명한 가해는 어떻게 하고 분명하지 않은 가해는 또 어떻게 하고,
나한테 하는가. 그 피해자분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실 건데, 근데 이제 또 다 같기도 해요. 예. 다 같아요. 그냥 대부분 다 같은데, 또 근데 좀 어떤 면에서는 좀 패턴 같은 게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터넷 많이 피해자분들 보면은 다 같습니다. 근데 그걸 습득을 하셔서 배워야 돼요. 걔네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자기 감정과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자기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기분과 뭐 그런 걸 또 다 이제 연구를 하셔서,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행동을 좀 많이 배우세요. 저는 얘네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몇십 년간 당하면서. 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역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역이용하는 것 뿐이고, 항상 감정보단 이성이 먼저다라는 걸 아시고, 예, 그렇게 너무 뭐 한 가지에 그 집중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저희들은 피해자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새끼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가해자들이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데, 피해자들, 당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것만 아시면 되고, 저희는 피해자잖아요. 가해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가해자들이 저희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만약에 저처럼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혀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하는 일이 흐름 방해고, 미치거나 자멸하게 하는 일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또 제가 다른 컨텐츠로 제가 또 올릴 게 있으면 연구해서 올리고요.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피해자분들 모두 힘내시고, 네, 좀 화이팅 하셔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